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양시장은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전망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 다음 주는 따뜻한 장이 이어지기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살펴보면서 다음 주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가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천억 원 규모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은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들리며 주가가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이 자기 주식 처분을 공시했습니다. 6억 원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종업원의 상여급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분 예상 기간은 12월 26일부터 내년 3월 25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도 지속될지 지켜보시죠. 시스템 반도체 기업 두산 테스나가 자회사 엔지온을 흡수 합병합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되는데요. 합병은 내년 2월 28일에 진행됩니다. 이러한 공시가 아직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시 3가지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약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뉴온입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약세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온은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었는데요. 주식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되면서 현재 투심이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오징어 게임 2의 공개가 다가오고 있죠.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어제는 이 기대감에 강세가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4% 넘는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스코비도 정규장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낙폭을 키워가면서 6.69%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대 강한 시세를 뿜어내며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틀 전 자회사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서 보유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효성화학도 현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하면서 5% 넘는 낙폭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매수 심리가 몰리면서 1%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 전환한 이유를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조금 전 유상증자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8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매도 심리가 자극되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각각 9%, 7%씩 두 종목 모두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징어 게임 2 개봉이 다음 주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 관련주 한 번 더 시세가 가능할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항상 1편이 잘 되면 2편이 잘 안 되는 그런 징크스 같은 약간 징크스랄까요? 이런 게 네. 있는데 사실 배우들 캐스팅만 본다고 한다면 잘 되는 걸 떠나서 엄청난 흥행을 만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SBS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갔던 게 넷플릭스랑 콘텐츠 그 공동 MOU 체결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콘텐츠 관련 기업들 해서 만약에 이런 흥행작, 그러니까 과거에 흥행했던 거에 속편이 이렇게 나올 때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게 잘 되면은 새로 나올까 걱정, 안 되면은 안 됐다고 빠질까 걱정, 이거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 드라마가 잘 돼서 뭐 흥행해가지고 좀 올라가면은 정말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쇼박스 같은 경우가 오징어 게임 1 때 거의 2배 이상 단기간에 올랐었던 과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했을 때 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정재 씨 관련된 기업들,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 그 외에 이제 과거에 오징어 게임 1편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하나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거에도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우영우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에이스토리가 아,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거기 출연했던 거기 배우의 소속사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배우 캐스팅을 보면은 그게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병헌 씨가 나오는데 이병헌 씨가 BH 엔터테인먼트예요. 근데 그게 카카오 계열사예요. 네. 카카오 엔터 계열사인데 카카오 엔터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 대부분이 BH 엔터 소속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잘 됐을 때 물론 이정재 씨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정재 씨 관련 주들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병헌 씨와 그 엔터 소속에 있는 배우들 뭐 이진욱 씨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더글로리의 나쁜 역할 했던 네. 그 남자분 네. 네 그분도 BH 엔터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성훈 씨 네.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대부분 다 그렇게 소속사 갔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물론 뭐 쇼박스라던가 뭐 뉴라던가 뭐 기타 엔터주들 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카카오 엔터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도 이거에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단기적으로 뭐 이정재 씨 관련주가 당연히 힘이 세고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작 이제 다음 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또 다음 주에 물론 오징어 게임 2도 있지만 우리 그 안중근 의사님의 영화도 네. 개봉을 합니다. 아, 현빈 씨 주연의. 네. 그래서 그게 또 배급이 CJ ENM이기 때문에 사실 베테랑 2가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안 좋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안중근 의사 영화로 인해서 그 CJ ENM부터 시작해서 이쪽 전반적으로 다 수급이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이쪽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 여기 집중 조명을 마지막 주에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내년 초까지도 이쪽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징어 게임 2와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영화 하얼빈 이 영화를 두 가지를 두고서 좀 지켜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을 잘 찾아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정재 배우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배우 관련주들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 확장해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내년까지 컨텐츠 업종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I 이노베이션이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요. 과장님께 좀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빠지는 걸까요? 유증을 하는 게 뭐 이상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 그중에서도 현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많은 기업들은 추후 임상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기타 그걸 배제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타 다른 곳에서 자금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유증을 하는 거죠.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금리도 당연히 높고 장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주주들에게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유증을 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우선은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8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증을 했고요. 그와 함께 이후 배정받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0.1주 무증까지도 합니다. 이게 요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유증과 함께 무증을 어느 정도 하는 것, 약간 달래주는 거죠. 물론 딱히 달래지지는 않지만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는 유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사에게는 철저하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여기에 차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이걸 토대로 임상이 통과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낮은 확률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이후로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또 한 번 유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가 흐름은 최근에 우선 안 좋았는데요. 이거는 일봉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번 유증 비율이 전체 발행 주식 대비 26% 정도 되니까 거의 하한가는 우선은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연봉상으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지난해 저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과 함께 깹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바로 땅 하고 나올 만한 특별한 변수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한편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쉽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증이 마무리되고 뭐 자금이 또 제대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불확실한 거죠. 그렇게 불확실한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더욱 많이 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과 함께 매도가 가능하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어느 정도는 최소한 조금 털어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시장에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차바이오텍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주홍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는 항상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차바이오텍도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네, 2,500억 규모의 유상증자인데요. 일단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희석되는 영향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500억 가량인데 이게 사실 지금 목적 자체가 저는 차헬스케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운영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 대인데 2,500억 가량 유상증자하면서 4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요게 잘 보시면은 지금 차바이오텍이 지금 12월 16일 날 교환사채 발행 공시도 있었어요. 근데 이 뭐냐면 12월 13일이네요. 교환사채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1,200억 가량 교환사채 발행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결국엔 뭐 때문이었냐면 차헬스케어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차바이오텍이 자회사를 IPO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지금 유상증자랑 교환사채 이걸 통해서 지금 획부를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2월 4일 날 원래 이 올해 8월 달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교환사채로 차바이오텍에 1,500억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공시를 안 하다가 4개월 만에 공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이소페타시스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뭐 딱히 뭐 얘기를 안 했었는데 미확정 이런 얘기 다 했었는데 해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앞으로 인식이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런 유상증자까지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오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자회사 IPO 하려고 지금 돈 빌려다 쓴 거네?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투매 물량, 이거 손절해야겠다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사실은 이 차바이오텍의 기업 실적을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22년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471억, 그 다음에 23년도도 적자.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적자였습니다. 분기도 지금 올해도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이 회사는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흑자가 낸 적이 없고 돈을 못 벌었는데 자회사 IPO를 하고 싶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이 들죠, 일단. 주주들이. 안 좋은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땐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상증자 비중 자체도 꽤 크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어느 정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면은 좀 하락하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25%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인데 자회사 IPO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한다라는 인식이 오히려 주가를 더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이런 뭐 유상증자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작정하고 장 끝나고 공시를 내면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항상 내가 투자한 주식을 좀 보실 때 전후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공시나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 어떠한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증자 말고도 뭐 돈을 빌리려는 정황이 포착되는 공시들이 나오면은 저는 일단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차바이오텍처럼 그동안 돈을 못 벌었던 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차헬스케어, 자회사 IPO 이런 얘기들이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건데 가장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주주 일반 배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적자 기업들은 사실 은행에서 대출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은 받기 어려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교환사채, 전환사채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고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증자를 통해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증자를 해버리면은 피해는 주주들이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차바이오텍 투자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배당이 지연됐다라는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시청자분이 연락 주셔서 상담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를 23,8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더 빠질 수도 있나요? 팔아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종목 토론 방에서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정정 공시를 기대했는데 왜 네. 배당이 지연되는 공시가 나왔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 투자자님의 매수 가격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정리를 좀 합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유가 이수페타시스가 그런 기업이 아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풍문이 돌았죠. 유증에 대한 풍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박 리포트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유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정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금감원의 지침까지 나오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배당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변경을 하는 그런 매우 특이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매 결산기 말에 이렇게 배당 기준일을 정했는데 그게 우선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조금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자체만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그런 변수는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투자자와 기업, 이 주주와 기업 간에 당연히 구축해야 하는 그러한 신뢰관계가 일정 부분 훼손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내에서 약간 좋지 않은 흐름이니까 이게 유증만큼 그런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알게 모르게 노이즈가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노이즈가 많은 기업은 철저하게 배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응을 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상 오늘 앞에서 살펴본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유증 같은 것도 우리가 감히 대응을 못 하는데 풍문이라든지 기타 노이즈가 많은 기업의 주가 흐름과 기업이 발표하는 이런 공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혹은 제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이즈가 많은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은 우리가 조금 보내자. 다행스럽게 이 투자자분이 현재 기준으로 매수 가격 위에 주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도 우선 안 좋고요. 반도체 쪽의 흐름은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고 봐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선은 정리를 하고 예수금을 확보할 것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일정들 확인해 보면서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월요일 일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죠. 뭐 식품이나 화장품, 반도체 쪽 가지고 계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미국과 중국, 홍콩, 영국, 프랑스 증시가 조기 폐장할 예정입니다.
25일에는 우리 국내 증시도 휴장 예정돼 있고요. 26일에도 휴장 일정 많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 26일에 예정돼 있고요. 27일이 배당락일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님께 일단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좀 어떤 일정이 눈에 띄실까요? 아까 얘기했던 오징어 게임트가 가장 많이 보이고요. 네. 그 외에 좀 뭐 볼만한 거는 사실은 지금 휴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뚜렷하게 볼만한 건 없어요. 그나마 이제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 저기서 이제 뭐 어떠한 증시 부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니면은 지금 고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방안이 나온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유럽과 미국과 계속적으로 휴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국내 증시도 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좀 오늘 그래도 2,400선을 지켰으니까 코스피가 다음 주에도 그거를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만약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국은행에서 좀 뭔가 좀 좋은 얘기, 좀 증시 부양에 대한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조용하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뭐 사실 워낙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졌고 8월 5일 날 그때가 좀 약간 신호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뉴스로 뭐 얘기만 하면은 우리 관련주는 그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솔직히 나는 기업을 보고 정말 이 기업에 대한 실적과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투자를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정말 피해를 보고 있죠. 시장이 빠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저는 좀 마음을 좀 잡으시고 연말에 좀 마무리 잘 하시면서 내년에는 좀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떠한 뭔가 추가적인 매수라던가 뭐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내려놓으시고 좀 관망하시면서 좀 내년을 기약해 보는 게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에 있을 금융안정회의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과장님께서는 어떤 네. 일정이 눈에 띄실까요? 사실 저도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여러 번 막 보고 했는데도 이 거시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우선은 없다는 거. 그게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유독 우리 증시만 지금 많이 안 좋죠. 외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증시의 흐름이 약간은 꺾여 있듯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선은 못 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역시나 무너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리스크는 아직은 사실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증시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의 주가가 흔들리니까 결국 다음 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핵심은 코스피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느냐 하지 않느냐. 12월 9일에 2360포인트가 52주 기준 신저가 최저가인데요. 지금 생각 혹은 지금 이런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다음 주에 이것도 사실 밀 것 같습니다. 수급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거기 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풋옵션까지 매수하는 것을 보면은 충격을 오늘 하루 만에 끝낼 것은 우선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 내년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정책 특히 관세에 대한 부분이 더욱 부각이 되면은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스멀스멀 이렇게 밀리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크게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짧게 대응을 하면서 소소한 수익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것. 그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장이 마무리됩니다. 남은 기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시장 조금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최대한 리스크 관리할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들 잘 체크해 보면서 부디 다음 주 시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신저점 뚫지 않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율도 안정되길 바래 보도록 하겠고요. 주도 업종도 다시 한번 돌아와 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통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동안 주식 걱정은 잊으시고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